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국산불학회 고기연 회장과 말씀 나눕니다. 예전에는 건조한 봄, 가을철에 산불 주의 기간이 따로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로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불은 지형과 기후, 연료 이 세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요. 산불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서는 숲도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불도 예방하면서 보기 좋은 숲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불 전문가 한국산불학회 고기연 회장 지금 만나봅니다. 한국산불학회 고기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산불의 발생 원인에 대한 또 자세한 얘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우리 고기연 회장님은 그 산림청에서 30년 근무를 하셨는데 첫 임무가 산불 교관. 참 그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에요. 산불 교관이셨고 또 그 마지막 임무도 산불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처음 임무는 그거였고요. 네. 마지막 임무는 산불 대응에서 중요한 그 진화 자원인 헬기가 있습니다. 예. 헬기를 한 50대 정도에 운영하는 산림청 기관이 있거든요. 항공본부에 또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거의 지상에서 공중까지 다 총괄을 하셨네요. 네. 지상과 또 공중에서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현직 때 고민을 좀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그 비싸기 때문에 무작정 저희가 다 보유할 수도 없는 거고 고민이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민은 고민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또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또 숫자도 늘리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헬기 숫자도 늘리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헬기의 효율성, 또 네. 안전성을 또 높이는 대책들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산불 진화 능력들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일단 우리 산을 전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촘촘한 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이제 저희가 사실 산림 감시원들이 있죠. 예, 전국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분들이요? 지금 진화대원들이 한 10,000명 정도에 있다고 그러고요. 네. 감시원들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 자료는 없지만 13,000명 정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진화대원 감시원들이 한 20,000명 넘게 있는 걸로 제가 예전 자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도 부족하다 이 말씀인 거죠. 진화자원, 유인자원은 그 정도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람의 그런 진화나 사람의 또 감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래도 임무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네. 산악 지형에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인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진화의 효율성이나 또 감시의 또 이런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네. 가용한 기술로. 그래서 이제 IT나 AI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나라 어떤 숲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은 이제 산불과 관련돼서 제가 문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산불이 아니고 다른 산림관리 측면에서는 또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하여튼 산불의 위험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숲관리 또 산림정책의 최우선점을 이 산불 위험을 어쨌든 경감시키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숲은 인공적으로 심은 숲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치산 녹화 1차년도, 2차년도가
73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거 80년도까지. 예전에는 우리나라 뭐 민둥산을 없애자 뭐 이런 운동도 그럴 정도로 사실 우리 산이 막 그 6.25 전쟁 일제 겪으면서 황폐해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푸르게 우리가 지금 가꾼 거란 말이에요. 예, 가꾼 거죠. 예. 예, 가꾼 게 이제 7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네. 네, 그래서 그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들이 산에 그득합니다. 네. 이게 목재가 부족할 때는 자원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목재를 여기도 이제 목재를 많이 쓰는데 목재 또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예, 네, 여러 네. 가지로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1년에 6조 내지 7조 원들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우리나라 산이 네. 땅의 3분의 2가 산인데 숲인데 나무도 그득한데 이거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경제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환경 보존에 대한 어떤 인식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게 또 연료로 또 불쏘시개로 예. 또 활용될 수가 있고 지금도 직면하는 문제는 이게 불쏘시개로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깝게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숲이 울창한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죠. 우린 이게 보호가 될 때는 그렇죠. 예. 잘 보호가 될 때는 그런데 홍성산불이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우리 헬기 조종사가 임무를 마치고 저녁 때 이렇게 착륙해서 저한테 한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수십 대 헬기들이 투입이 돼서 불을 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본부장이었으니까 본부장님 꺼도 안 꺼집니다. 물을 진짜 여러 차례 퍼부어도 그 숲에 불이 안 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지역이 숲이 자원이 나무의 양이 굉장히 쌓여 있거든요. 말하자면 장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산불하고 결합되면 아까운 자원들이 그 연기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많은 피해를 남기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빽빽한 어떤 나무들 밀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심은 나무들, 네. 국립공원이 천연임이나 국립공원으로 보호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 심은 나무들이 우리나라에 한 200만 헥타르 이상이 되거든요. 예. 600만 헥타르 정도 되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심은 나무들로 계산이 되는데 이 나무들은 법적으로 벌기령이라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벌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있거든요. 벌채를 할 수 있는 연령들이 몇 있습니다. 살 돼야지? 이게 나무마다 다르거든요. 나무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50년이라고 하면 73년도에 심은 나무가 50년이 됐으면 벌채를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신고만으로 해서 벌채가 된다고 하면 나무 이용이 되면서 또 연료가 제거되고 또 내화 수종이라고 내화 수림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불에 강한 수종들이 있거든요. 또 확산에 덜 기여하는 그런 수종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벌채를 한다고 하면. 이제 벌채해도 되는 수령이 돼도 지금은 함부로 벌채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벌목을? 지금은 벌채 제도를 좀 들었다 봐야 되는데요. 네. 물론 벌기령 되면 벌채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뭐 환경적인 요인들이 개입을 하거든요. 네. 경관적인 요인들이 개입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요인들, 경관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개입하다 보면 비용이 상승되다 보니까 산주들이 벌채를 하는 것보다 벌채를 해서 얻는 수입보다 이런 환경성 검사 또 이런 경관적인 이런 부분들 하는 그런 비용들에 비해서 수익이 없다고 하면 벌채를 안 합니다. 내버려 두는군요. 내버려 둡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이제 더 그득해질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수종 얘기도 지금 잠깐 하셨는데 어떤 불에 잘 타는 수종이 있고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게 있다. 우리나라 숲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숲은
지금 이제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들은 60년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심었으니까 그때 네. 심은 나무들이 침이 없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예. 이 3대 수종들의 조림 비율이 많습니다. 네. 이 부분들 왜냐 침엽수 소나무로 대표되는 침엽수들이 목재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그렇죠. 목재로서 가치 소나무가 아주 송진이 있어가지고 썩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가치 때문에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들이 많이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잣나무는 또 침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산불에 있어서 좀 소나무나 잣나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예요. 아, 송진이 그 불에 탈 때 굉장히 뭐 불쏘시 역할을 그렇죠. 하겠네요. 기여를 하죠. 확산을 하는데 불의 네. 강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소나무나 잣나무는 사실은 자생적인 나무들이 많거든요. 네. 자생적인 나무들이 있고 사람이 심은 나무도 있는데 뭐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제 자원화하고 또 연료 경감 차원에서 네. 적극적으로 사람이 개입 안 되는 사람이 또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심기 전에도 소나무나 이런 게 많았던 걸 보면 우리나라 지형의 침엽수가 맞는 거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무를 전공했는데 예. 침엽수가 많긴 많은데 이 궁극적으로는 침엽수를 또 이기는 수종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화렵수거든요. 예. 화렵수가 이 마지막에는 이제 지형적인 요인 또 지질적인 요인들을 좀 극복하면서 아마 화렵수로 변할 겁니다. 기후 변화가 이제 가속화되면. 하여튼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산불 위험 고려해서 제 이야기는 이제 네. 벌채, 연령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료 절감 차원에서 좀 산림 관리를 해야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불에 다 태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걸 좀 활용이라도 했으면 좀 덜 속상할 텐데.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번에 큰 피해가 났던 영남 지역도 침엽수가 많은 구조인가요? 그 습도?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그쪽 지역이 이제 낙동 정맥 지역이거든요. 예. 청송 그 의성에서 동쪽으로 가면 청송 영양 지역인데 좋은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영양 청송에. 네. 산 지역인데 이제 소나무 형태가 이제 5가지인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이 금강송처럼 큰 나무들보다는 이 작은 나무 수종, 네. 키가 작은 수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산불에 있어서는 쉽사리 또 붙거든요. 이게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쉽사리 붙습니다. 그래서 경사지에 많은 소나무들이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이제 있거든요. 네. 그쪽 지역에. 그래서 피해가 이제 확산하는데 소나무가 또 키도 작으면서 이렇게 경사지에 네. 배치되다 보니까 연료적인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좀 그 침엽수림을 좀 화렵수 쪽으로 많이 좀 교체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필요하면 네. 문화재 피해도 아깝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면 나무를 또 산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화렵수라도 복구를 하는 것보다 문화재 지역은 식생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문화재 지역은 오히려 울창하게 숲을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비워둘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이번 그 큰 산불을 겪으면서 또 하나 이제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한 것이 그 임도 이야기입니다. 그 산에 차량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진화가 어렵다. 근데 이제 이 임도를 만든다는 거, 산의 길을 만든다는 건 또 이게 환경 침해? 예, 환경을 좀 파괴하는 그런 거가 좀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찬반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도는 사실은 이제 그 산림 관리 차원에서는 불 끄기 위한 거는 또 한 파트였습니다. 네. 한 파트였고 다른 이제 임도를 통해서 산림 경영을 하고 나무를 심고 나무 벌채를 하고 하는 도로로서 썼거든요. 그런 도로를 이렇게 썼는데 이 산불이 나면은 진화 대원들, 진화 자원들이 이제 진입을 해야 하잖아요. 산불 난 지역에. 네. 그 이제 길이 없으면
산 길을 개척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도 힘들고 또 물 공급도 어렵고 하니까 임도가 그런 진화 자원들을 움직이는 수단이거든요. 네, 네. 수단으로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그렇죠. 임도가 있으면 이제 차가 가지고서는 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차에서 출발해서 이제 진화대원들이 용수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도가 없으면 뭐 불을 못 끄는 건 아니죠. 네. 헬기가 있으면 되니까. 헬기가 있으면 되는데 또 헬기는 야간에 임무를 못 하기 때문에 네. 야간의 대응이 또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도는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말씀하셨듯이 환경적인 산에 이제 경사지에 길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사지에 절토를 하고 또 성토를 하면 흙을 깎고 또 흙을 쌓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길을 네. 내려고 하면. 네. 성토, 절토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그 사태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임도는 딱대 안전하고 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임도를 시설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길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엄청난 또 산악 국가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 임도 평균 수치는 일본이 네. 많습니다. 일본은 산불을 또 관리하기 위한 도로가 아니고 산림 관리를 하기 위한 도로로서 네.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지금도 일본에 이제 산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산림 관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고 이제 진화할 때도 쓰겠죠. 임도는 뭐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예.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거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한 임도는 놔야겠죠. 놔야 되는데 이제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임도 시설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특히 그 영남권 산불에서도 이 진화 작업에 임도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좀 많이 났다고 들었거든요. 지역적으로. 예, 예. 어떻습니까? 아마 진화 자원들이 이 규모 있게 많은 진화 자원들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했을 거고요. 네. 차량이 차량이 들어가지 접근하지 못하는 아마 불난 지역은 아마 진화 대원들이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진화 대원들이 고생을 하면 진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상당 기간 더 이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었겠죠. 네. 아마 진화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그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임도든 아까 이제 쑥갓국이 또 벌채든 진화 자원들 이야기, 진화 대원들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언론들이. 그분들의 얘기가 정말 살아있는 얘기죠. 예, 예.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또 예방도 하고 진화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면서 아마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거든요. 예. 이야기를 많이 당국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그 고기현 회장님이 산림청에 이제 근무하실 때 이제 항공 쪽에 본부장도 그 항공 헬기 본부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헬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여쭙는 말씀인데 산불 진화용 헬기가 너무 낡았다. 그리고 좀 작다. 대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산불 헬기들이 낡았죠. 네. 연수로 보면. 뭐 50년, 40년 이렇게 됐다고 네,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예. 네. 헬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산불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헬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을 살포한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산불이 대형화함에 따라 당연하게 물 살포 능력도 증강이 돼야죠. 예. 근데 지금 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탱크가 작군요. 예, 네. 작습니다. 두 번째는 지상대원도 그렇지만 헬기도 사람이 의존하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 운행을 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나신 그 기장님도 70대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헬기 기장들은 70대가 몰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자격제도에 의해서 항공 조종사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운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인적 오류의 문제거든요. 8시간 동안 그 연기 맡으면서 공중에서 또 열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집중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안은 자동화, 오토노미 그런 기술들이 되거든요.
자동차도 세미 오토해서 새로 아. 산 차량들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예. 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헬기 항공기에도 도입을 하면 조종사들이 더 편하게 안전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헬기도. 오래된 헬기들은 그 시스템을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헬기 교체는 물의 양도 늘리면서 조종사의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네. 사실 그 산불의 발생 원인이 대부분 사람에 의한 것이다. 99%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산불 용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처벌은 형사벌이거든요. 네. 뭐 고의로 내신 분들은 더 많은 이 구속 기간들이 있고요. 실수로 낸 분들도 형사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형사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당국에서는 그 특정 개인의 어떤 이런 것보다 처벌을 내서 이렇게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있거든요. 네. 예, 그 해당 개인이 이제 어떤 형사벌을 받는 것 외에도 진화 비용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불을 낸 사람이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그 배상을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다 청구는 못 받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1억 이상 네. 몇억 원을 청구를 해서 받아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국에서는 산불 끄는 것도 좋지만 불을 낸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이분들을 손해배상까지 해서 산불을 내면 본인의 어떤 재산상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압수된다. 네. 뭐 또 좀 속된 말로 보면 폐가망신 정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홍보를 해주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피해가 이제 사회적으로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반 화재랑 산불이 좀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산불 관련 전문가 국내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이 회장님 같은 분들이요? 저는 이제 그 현업에서 또 산불 상황실도 이제 맡아봤고 현장에서 네. 또 지상에서 또 공중에서 산불을 또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은 뭐 산림청에 또 일선에 지방 정부에 좀 있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그 예방이나 진화 기술이나 보건에 대해서 좀 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신 학자들 교수님들이 많은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네. 현실은 적습니다. 현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진화 자원, 진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런 부분, 이런 학술, R&D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한다고 하면 아마 정책이 더 토대가 있고 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산불 재난과 관련된 연구 인력들, 연구 활동들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산불학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요번에 이제 대형 산불이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난 현장을 우리 회장님 쭉 돌아보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 훼손된 산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는지, 복원을 해야 되는지,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네, 어떤 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당국이 이제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이번에도 아마 그 전에 복구 대책을 토대로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앞으로 날 이런 산불 위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차분하게 자연 복원이든 인공 복원이든 그거는 결정하면 될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 장마나 이렇게 홍수 이 시기가 또 홍수나 산사태 이런 위험 시기에 도래하거든요. 네. 그게 한 2개월도 안 남았죠. 네, 네. 그래서 경사지에 이런 식생이 다 훼손된 지역들은 비가 또 많이 내리면 사태가 날 수가 있거든요. 산사태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네요. 산사태가 날 수가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네네. 현장 조사를 해서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물길을 돌리든가. 네. 그리고 흙이 흘러내리면 흘러내리지 않도록 집 주변에 마대를 쌓거나 돌을 쌓거나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또 2차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응급 조치 차원에서 파악된 조사된 지역들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응급 조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미래 장래를 생각해서 좀 차분하게 네. 복구 대책이나 또 그 훼손 지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고기현 회장님, 이제 올해 산불학회 이제 2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취임하시자마자 큰 산불이 일어나서 이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은데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영남 산불을 관찰하고 또 현재 가본 결과 피해가 진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회 차원에서는 잘 그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기록을 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술 행사도 기획을 할 텐데요. 문제는 학술 차원에서 머무르면 앞으로의 이런 유사한 대형 산불에 있어서 이 피해가 또 반복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의사결정권을 가진 또 선출직 또 정치인들이 이런 산불 재난을 일괄성이 아니고 잊지 말고 그 이런 탄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각별히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관리 정책에서 이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진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꼭 있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관심을 앞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불학회에서 많은 또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겠네요. 네. 이틀 동안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산불학회 2대 회장으로 취임한 고기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